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졸 검정 국어를 가르치게 될 신한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1교시 첫 번째 시간에는 문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 보셔서 아시다시피 인류의 모두 1번부터 3번 문제까지 또는 한 문제 더 추가해서 4번 문제까지가 여러분 문법의 영역인데, 실제로 뒤에 나오는 우리 고등국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양은 많지만 문법에 비해서 오히려 난이도는 매우 낮아요. 근데 약 한 12%에 불과하는 이 문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난이도는 굉장히 체감 난이도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끼는 매우 어렵다고 느끼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문법이라는 것을 암기해야 된다, 또는 외워야 된다, 또는 현실 상황에서 익숙치 않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쓰이지 현실 상황 속에서 사용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규정을 가져와서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암기해라, 그리고 그 암기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언어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맞춤법을 쓰고 있고, 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선 이러한 높임법을 쓰고 있다 라는 것들이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들을 해요. 이러한 규칙과 기준을 정리해 놓은 것이 문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또 하나, 두 번째, 문법 문제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문법의 어떤 그 개별적인 지식을 암기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또는 암기한 문법적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주어지고 그 문제 밑에 보기가 나옵니다. 그 보기 속에서 문법적 지식과 관련된 것을 미리 주어지고, 그리고 그 문법 규정에 해당하는 현실 언어 생활 속에서의 어떤 용례들이죠. 이 용례들이 바람직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서 그 문법적인 어떤 그 개념들만 정확하게 읽어낼 수만 있다면 실제로 문법 문제는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법 문제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문법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의 유형들을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유형들이 뭐냐면, 그 문법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사용되는 현실 속에서의 실례, 용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보기에 제시된 문법의 개념에 여러분들 개념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죠. 어간이 무엇이냐, 어근이 무엇이냐, 또는 어미가 무엇이냐, 접사가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 흔히 어간과 어미, 우리 여러분들 우리 고졸이니까 어간 어미쯤은 다 아시죠? 어간 어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이러한 개념의 혼동 때문에 실제로 문법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념어들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문법 문제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있죠. 예를 들면 이러한 개념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법 개념을 한 번 더 학습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문제 속에서 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판단의 정확도와 속도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개념 정의, 그리고 어떤 문법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지식을 여러분 함께 지금부터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면서 계속 강의 연장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배우게 될 문법,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보시면요, 교재에서 24쪽, 25쪽, 그리고 28쪽까지입니다. 국어 파트가 뒤에 여러분들 100쪽, 120, 약 130페이지 정도까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약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오히려 다른 문학의 분량보다 두세 배 정도는 더 많아요.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이것에 대한 배경 지식, 바로 여러분들 이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 의문, 그리고 의문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단어와 품사, 문장 표현, 그리고 어휘 사용 의미, 표준어 규정, 그리고 한글 맞춤법. 여러분들 우리 문법 파트 있죠? 1강부터 3강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이 문법 파트 고전문학 여러분들 빼고요. 현대국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이 우리 교재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집약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는 제가 이 문법 파트 편은 따로 이거 몇 페이지다 라고 짚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재 그때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 우리 순서는 똑같아요. 교재 순서하고 저희 강의 순서하고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국어문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의 통사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한글에서 한글이라고 합시다. 쉽게 가장 작은 단어 또는 음절을 이루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여러분들 구성 요소가 뭐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타 등등 아야, 어여, 오유 쭉쭉 나가는 것들.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자음, 모음, 통틀어서 음운이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들 음운이에요. 자, 여러분 음운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하나의 낱글자가 되죠. 즉 다시 말하면 낱글자를 뭐라고 합니까? 음절이라고 하죠. 이 하나의 낱글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단어가 되죠. 뜻을 이루는. 이 단어들이 모이면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어구가 되든지 아니면 문장이 되겠죠. 문장이 모이면 한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절, 음운, 단어, 문장, 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음운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듯이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소리값이다. 선생님, 어떻게 자음과 모음이 의미의 차이를 나타낼까요? 기억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억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음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 초성을 바꾼 경우 여러분 보세요. 달에서 디귿을 시옷으로 바뀌니 어때요? 의미가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볼에서 모음 오를 모음 우로 바꾸니 의미가 변했죠. 그렇구나. 하나의 낱글자, 음절 또는 단어에서는 음운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무엇이 변한다? 의미가 변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밥에서 음운 하나가 바뀌었더니 방이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음운이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다음 음절 볼까요? 자, 음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하나의 글자죠. 낱글자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값의 단위죠.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음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옷 뭐 쭉 나가는 것들 이거 한 번에 소리값 낼 수 있습니까? 모음은 가능해요. 야, 요. 그쵸? 근데 자음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이거 발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인가요? 그는 뭐예요? 그 아니죠. 여러분 이거 그라고 하면 뭐가 들어간 겁니까? 모음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죠? 혹시 가인가요?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로 모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기억을 어떻게 발음할 것입니까? 발음 안 되죠. 그래서 모든 모음은 하나의 낱글자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음은 하나의 어떤 음가는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음절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음절.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하나로 만났을 때 또는 모음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음절을 이룬다는 거.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말소리의 덩어리라는 거. 자, 보죠. 대부분의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음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여러분 요것들은요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중요한지는 이제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쯤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뭐죠? 얘네들이 울림소리라고 해요. 선생님 울림소리가 뭡니까? 발음을 할 때 성대를 떨면서, 즉 다시 말하면 목청이 울려서 나는 소리들이에요. 볼까요? 울림소리죠. 성대가 울죠. 반면에 여러분들 기역, 디귿, 비읍 이런 것들은요 성대 안 울어요. 볼까요? 안 울죠. 기역 같은 경우에 비읍도 안 울잖아요. 그쵸? 이런 음가들이 다음 모음과 만났을 때 성대가 울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나 모든 모음은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모음 아.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음절을 이룰 수 있나요? 단독으로 있죠. 어떻게? 이거 여러분들 음절이잖아요. 아라는 거. 선생님 이거 자음, 이응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성에서의 이응은요 형식적인 표기일 뿐이에요. 음가가 없어요. 여러분 자음, 이응 같은 경우에 음가가 생기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자음이 종성이 있죠. 종성에 있을 때만 음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요. 이거는 종성에서의 이응만 음가가 있는 거예요. 왜? 앙도 앙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앙도 앙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아고요. 이거는 앙이죠. 엄밀하게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응은 종성에서만 음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음은 어떻다? 홀로 스스로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음절은요.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것이죠. 초성, 중성, 그리고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또는 두 번째, 초성과 중성의 조합.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초성, 중성, 자음, 모음, 그리고 중성, 종성도 돼요. 모음, 자음. 말씀드렸듯이 초성에서 이응은 뭐라고 했습니까? 음가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성만 있는 것들. 여러분 중성만 있는 것들은 뭡니까? 모음 단독으로 음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단어를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음절이 모이면 결합하면 단어가 되죠. 자, 단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한 말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과 글은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4강 정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봐서 그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음은 그리고 음음 변동, 기본자 그리고 원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음은 국어의 자음체계. 여러분들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얘네들을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요. 이 표를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 좋은 위치와 그리고 좋은 방법을 발음되는 속성들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봐요. 속성, 좋은 방법, 파열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파열음이 뭔가요? 파열 어떤 경우에 우리가 파열이라고 하죠? 터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가 파열이죠. 여러분 그럼 파찰은 뭡니까? 파열은 깨져서 터지는 것이고 파찰은 뭐예요? 터지지만 어떻게?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니라 끌리는 소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열음 같은 경우에는 비읍과 디귿 한번 볼까요? 모음과 결합해서 브뜨 해보세요. 터지죠. 자, 근데 파찰음 한번 볼까요? 자, 지읒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 하고 터지는 속성 하나. 그리고 즈 하고 어떻게? 끌리는 마찰의 속성 하나. 그렇구나. 따라서 파찰은 터지고 끌리고 그래서 파찰음이라는 거. 이런 속성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휘들이 나왔을 때 보기에서 이 어휘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마찰이 무엇이냐 또는 파찰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판단이 더욱 쉽고 정확하고 빠르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음. 여러분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파열, 터지고, 그리고 마찰된다고 했죠. 파찰에서 터지는 속성만 제거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마찰음입니다. 자, 긁히는 소리죠? 볼까요? 마찰음. 시옷, 대표음이군요. 자, 여러분들, 시옷. 어떻게 발음되죠? 하고 발음이 되죠. 여러분들, 스는 어때요? 터지지 않죠? 그러나 뭐합니까? 마찰하죠. 긁히죠. 끌리죠. 시옷 마찰음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울림소리, 비음과 유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비음과 유음, 조금 전에 이런 말씀드렸듯이, 니은, 미음, 리을, 이음. 요 녀석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아니군요. 이번 강의 이제 그 뒤에 자음동화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자음동화에서 핵심적인 음운 현상이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긴 하겠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음은 어떻게? 코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콧소리. 코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를 막으면 발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미음과 니음 같은 것들 한번 해보세요. 미음, 니음. 발음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음 마찬가지로 이거는 흐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울림소리이고요. 비음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울림소리 4개, 나머지 안 울림소리. 이런 식으로 자음은 체계화 그리고 속성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각각 발음 위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표도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운과 관련된 내용들, 속성들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죠.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이제 조금 익숙하죠? 자, 파열음. 허파에서 나는 소리가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어떻게 터뜨리면서 내리는 소리를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마찰음은요. 자, 조음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오는 소리이고요. 파찰은 어떻게? 마찰하고 터지고. 자, 단모음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혀의 위치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모음 삼각도 있죠? 이게 사람의 입 모양, 그냥 제 입 모양 이렇게 된 것인데요.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이러면 이게 커다랗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봐주세요. 자, 보시면,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 후설, 여러분, 앞전자, 뒤우자예요. 그러니까, 혀 앞에서 나는 소리, 혀 뒤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입술 순자입니다. 평평하다는 이야기예요. 입술이 평평하게. 예를 들면, 평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후설모음 중에서 음모음이 있죠. 하면 발음을 할 때 입술이 평평하게 모양이 생겨나죠. 되죠? 근데 원순이라고 했잖아요. 원순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동그랗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가 평순이라고 하면 우는 어때요?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변하죠. 그래서 평순이고 원순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 위, 우는 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중, 저, 낮은 위치에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께서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음운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음운끼리 만나서 서로 부딪히게 되면 그 각각의 음운이 단독적으로 그 속성을 모두 고유하게 지니면서 발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면 쏠린다든지 또는 비슷해진다든지 또는 없던 소리가 전혀 없던 소리가 첨가가 된다든지 또는 있던 소리가 제거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음운들의 현상을 보이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음운 현상을 두 가지의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제성의 원리예요. 또 하나는 표현 효과 또는 의미 전달의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경제성의 원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경제가 뭐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고 가격을 형성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수요와 공급 가격은 어느 지점에서? 합리적인 지점에서. 그렇죠? 바람직한. 여러분들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나기 편한 지점으로 변하려는 현상을 우리가 경제성의 원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달리 조금 소리를 어렵게 낸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의미 전달의 원리, 대표적으로 된소리 현상과 사이소리 현상이 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고기배와 시옷 붙여서 고깃배,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기배, 고깃배, 언뜻 혼동이 되거나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발음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고깃배. 자, 근데 고기배는 뭐죠? 고기배는 물고기의 배예요. 근데 고깃배는 뭐죠? 고깃배는 물고기를 잡는 배죠. 어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발음하기 쉽도록 변하려는 여러분들 의문현상, 경제성의 원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음절의 크-소리 규칙 중학교 수준의 여러분들 문법인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고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침에서 쓰일 수 있는 발음인데요.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가느다란 물방울. 다시 말하면 가느다란 물방울. 우리 음절의 여러분들 끝소리는요, 받침은요, 발음이 이 7개가 전부 다예요. 선생님, 나머지 자음들은 어떻게 된 거죠? 발음되지 않습니다. 또는 겹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발음 어떻게 됩니까? 낫이죠. 근데 이것도 뭐죠? 이것도 낫이죠. 마찬가지로 자, 얼굴. 자, 여러분들 이거 뭐죠? 이것도 낫이죠. 전부 다 어떻게 발음됩니까? 모두 공이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자음들도 모두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된소리 자음도 볼까요? 전부 다? 얘들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받침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전부 다 뭐로 발음됩니까?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쵸? 복도 볶음밥도 볶음밥, 쌍기역 볶음밥도 볶음밥. 그쵸? 물론 비문이긴 하지만 볶음밥도 볶음밥.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잘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외운다? 가느다란 물방울.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두 가지 헛받침 규칙과 그리고 겹받침 규칙에 대해서 잠깐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헛받침 규칙은 뭐냐면요. 하나의 단독 음가 표기에서 어떻게 발음되느냐. 그냥 기역부터 배, 이음까지 시옷 제거하고 이거예요. 여러분들 박도 박이고요. 박도 박이고 억도 억이고 그리고 낫, 갓, 옷 그리고 잇 전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낫, 꽃, 읒, 입, 입 같아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다음 겹받침 규칙. 여러분들 이 부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잠깐 중지하시고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설명은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길게 하지 않냐면요.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겹받침 규칙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하나의 여러분들 규정이 있죠. 첫째 자음이 남는 겹받침 그리고 둘째 자음이 남는 겹받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정들이 보기에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제시된 규정 속에서 어떤 발음을 발음할 것이냐를 우리가 그냥 판단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넉은 넉으로 마찬가지로 넉, 넉.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자음들이 발음이 되죠. 둘째 자음 발음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닭, 흑, 막, 늑 이런 것들 전부 다 네, 읍 이런 것들 전부 다 자, 음절이 끝소리 형식, 끝소리의 형식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 형식 형태소라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죠. 뜻이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접사나 어미, 조사 이런 것들. 자, 봐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넋이, 자 그리고 앉아, 달글, 읊어, 값을, 그리고 없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음절이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라는 거. 시옷은 어떻게? 된 소리로 발음한다고 합니다. 넋이, 그쵸? 자, 실제 형태소와의 결합,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맛없다에서 어떻게? 디귿으로, 그리고 거돛,
했고 뒤, 허, 두숨으로. 자,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거듭 한번 볼까요? 보세요. 티읕이죠. 대표음 뭡니까? 디귿이죠. 이걸 어떻게?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해서 디귿으로 발음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가 아니다. 무엇이다? 이해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확인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자음대로 둘째 자음대로 발음한다. 또한 불규칙적으로 발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얘네의 규정들을 그냥 한번 대입해 보시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현실 언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발음되나를 그냥 판단해서 보시면 돼요. 자, 보죠. 목도 뭐죠? 기역시옷.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 자음대로. 목도 맞네요. 자, 여러분들. 할고 첫째 자음대로. 그쵸?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이상하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을다가 아니라 우리 이거 읍다라고 있죠? 답은 3번이에요. 그냥. 자, 답 3번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 4번,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읽지에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둘째 자음이 발음이 됐죠? 자, 여러분 둘째 자음 발음되는 거 볼까요? 둘째 자음 여기 있군요. 불규칙적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둘째 자음이 발음이 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밥다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밥다로 발음이 된 것이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를 을다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답은 몇 번? 선택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성의 원리 여러분들 두 번째 의문의 동화 보죠. 의문의 동화는 여러분 두 개입니다. 자음동화 그리고 모음동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자음동화, 모음동화 그리고 모음동화 구획의음화 의문의 동화 현상입니다. 자, 다음 자음동화 음절의 끝자음이 그 뒤에 온 자음과 만나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 비음 아까 기억나시죠? 니은, 미음, 이음. 콧소리. 유음은 뭐라고 했죠? 리을. 자, 그럼 보죠. 자음동화 여러분들 첫 번째 속성에 따라서 비음화와 유음화. 여러분 우리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자, 보자. 국물이 어떻게? 비음으로 발음되죠. 궁으로. 마찬가지로 디귿이 비음으로.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 리을이 어떻게? 니은으로. 기역도 이응으로. 자, 섭리, 담력, 그리고 남루 전부 다 어떻게 발음됐습니까?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화됐죠. 이게 여러분 자음동화 중에서 비음화예요. 유음화 볼까요? 자, 보죠. 날로. 네, 유음화 됐네요. 자, 신라 유음화 됐죠. 됐습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자음동화에서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뒷소리가 앞소리를 담는 경우, 앞소리가 뒷소리를 담는 경우, 앞소리가 서로, 앞뒤소리가 서로 담는 경우.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순행, 앞에서 뒤로, 그리고 역행,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네, 상호, 양쪽이 모두 같은 것으로 변하면 완전동화, 서로 다른 단어로 변하면 불완전동화. 자,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칼날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방향성이 이렇게 됐죠. 순행인 거예요. 자, 종로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었죠. 순행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요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었죠. 역행.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모두 다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모두 다 바뀌었어요. 자, 다음 볼까요? 네,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신라 모두 똑같죠. 리을 감만 모두 미음 똑같죠. 완전동한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바뀌면 완전동한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자, 여러분 백로라고 해서 여러분 어때요? 다른 단어들로 다른 음운들로 바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완전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자음동화 관련된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음절의 끝자음으로 놓인 파열음, 얘네들이 뒤에 오는 비음을 만나서, 자, 뭐로 발음됩니까? 얘네들로 발음된다죠.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비음화죠. 마찬가지로 봐보세요. 자, 다른 거 여러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비음화 시킨다고 하죠. 세 번째 볼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리을을 어떻게? 니은으로.
비음화 시키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키포인트는 뭐예요? 비음화 찾아라. 자, 아닌 거? 여기서 벗어나는 거 고르는 거에 비음화가 아닌 거? 자, 보죠. 여러분들, 굳이, 답 1번이네요. 굳이 뭡니까? 국외음화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음에, 자, 백로, 비음화, 남루, 막는, 그리고 종로, 전부 다 비음화죠. 답은 선택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의문현상. 자, 모음동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음동화 있고요. 그리고 모음동화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모음동화를 볼게요. 아음절의 후설모음 아우가 뒤음절의 전설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모음 에에 왜 위로 바꾸는 현상을, 자, 여러분들 모음동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음동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모음, 선생님 이모음 역행동화가 뭡니까? 이모음화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모음화. 근데 역행은 뭔가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구강구조가 있으면 이렇게 음식이 넘어가든지 아니면 호흡이 이렇게 넘어가야지 여러분들 이게 순행이죠. 거꾸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있던 모음 발음이 앞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게 왜 이 모음동화입니까? 여러분 이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이 어디서 나오나요? 혀, 끝, 입 앞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음 역행동화입니다. 자, 두 가지네요. 이 모음을 닮아간다. 그래서 이 모음 거꾸로 나온다. 그래서 역행동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표기상의 유의점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이 모음 역행동화는요, 흔히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표준어로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굳어진 거 빼고는. 왜냐하면 주로 여러분들 방언적 형태에서 많이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드러나요. 봐요. 경제를 갱제로. 자, 볼까요? 에. 이 모음 역행이죠. 에. 이를 닮아가요. 고기가 오, 이. 그렇죠. 앞으로 나오죠. 이 모음을 닮아가죠. 자, 단 이미 굳어진 말들은 표준어로 인정한다. 남비, 냄비, 멋쟁이, 멋쟁이, 불을 당기다, 댕기다, 서울나기, 서울내기, 뭐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 한번 모음동화 연습문제, 확인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설모음 이 소리 앞에서 아우는 얘네들로, 그리고 이 소리 뒤에서 얘네들로 바뀌어 발음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모음동화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볼까요? 고기, 괴기, 그렇죠? 발음을 해보시면 돼요. 기어가 기여로. 맞죠? 자, 먹이다가 먹이다, 죽이다가 쥐기다. 전부 다 어때요? 발음이 앞쪽으로 나가려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전부 다 이모음 역행동화입니다. 이모음과 비슷해지면서. 여러분 근데 미시오, 미시오. 이건 뭐죠? 이건 그냥 틀린 말이죠? 이거 틀렸어요. 뭐예요? 미시오가 맞죠? 여러분 그럼 미세오가 맞습니까? 미세오가 맞습니까? 그럴 땐 미세요가 맞죠. 여러분들 왜 미시요가 틀린가요? 오는 뭐죠? 오는 여러분들 종결형어미고요. 요는 연결형어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요, 배요, 귤이요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요 뒤에는 반점, 즉 다시 말하면 콤마가 붙고요. 오 뒤에는 온점, 즉 다시 말하면 다시 붙습니다. 도트, 점이 붙어요. 아시겠죠?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선택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음조화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조화 볼게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양성모음, 음성모음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쵸? 자, 양성모음, 음성모음 여러분 참고로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시긴 하겠지만 양성모음, 음성모음 여러분들 모음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죠? 세종대왕께서 천지인의 모양을 본떴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 상형, 그리고 음오행의 뭐?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천은 하늘을 본떴기 때문에 그 기본 속성이 양의 속성, 그리고 땅은 기본 속성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은 중성이에요. 자,
이 천지인의 이 음가들이 우리 세종대왕께서 여러분들 모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본자를 중심으로 얘를 위쪽으로 초출시키면 오가 되는 것이고요. 제출시키면 요가 되는 거예요. 초출우, 제출유, 초출아, 제출야, 초출어, 제출여. 그래서 아, 야, 어, 여, 오요, 우유, 이가 다 된 거예요. 다 됐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얘네들 가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기본자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것이 양이에요. 양성모음. 밑에 있는 것이 음성모음. 기본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양성모음, 왼쪽이 음성모음. 간단하죠? 다들 아시죠? 자, 보죠. 양성모음끼리 그리고 음성모음끼리. 근데 여러분들 현대국어에서 모음 조화는 거의 대부분 다 깨졌죠? 3음절 이상에서는 다 깨졌습니다. 2음절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처버에서는 남아있어요. 처버, 중처버를 처버라고 하죠. 자 보죠. 마가, 먹어, 깎아 전부 다 어때요? 양성, 음성, 양성. 자, 근데 예외 여러분 말씀드렸죠? 3음절 이상 아름다워군요. 자, 일부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록달록, 말랑말랑, 덜렁덜렁 전부 다 여러분 어때요? 양성모음,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 음성모음끼리, 오순도순, 깡충. 그러나 여러분 예외적으로 구던지 표현들,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예외적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확인 문제 보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확인 문제.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자, 보시면 국어의 모음들은 같은 종류의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모음 조화에 어떻게 위배되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군요.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천지인에서 지군요. 음성모음 그리고 음성모음. 자, 넘어 마찬가지로 음성모음, 양성모음.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양성, 음성. 깨졌죠? 답 몇 번 선택지? 4번이 답이군요. 자, 사각. 모음조화 지켜졌죠? 답은 따라서 선택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문제의 어떤 그 유형이나 영역의 어떤 그 이 범위로 봤을 때 가장 적게 출제되지만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그러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보기에서 문법적인 지식을 먼저 부여하고 그 문법적 지식에 맞는 해당되는 현실에서의 용례를 찾으라는 문제들이에요. 암기된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요구한다고 하면 아주 매우 기초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암기된 지식을 물어본 게 없어요. 자, 정리할까요? 무슨 원리? 경제성의 원리와 의미 전달의 원리. 자, 경제성의 원리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동화, 자음동화, 모음동화 그리고 모음 조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음 2강에서는 국외음화부터 나머지 경제성의 원리 말씀을 드리고요. 3강에서 의미 전달의 원리, 된수리 현상과 사이수리 현상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신한수였습니다.